어떤 크리스탈 조각이 N3승계의 프리미티브 셀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그 XYZ 각각의 방향으로 N개의 레티스 포인트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정육면체로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N3승계의 프리미티브 셀이 있는데 그거를 N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허용되는 크리스탈 내에서 허용되는 그 웨이브 벡터의 개수가 바로 n인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웨이브 벡터 k 이하가 되는 그 웨이브 벡터 상태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맥시멈 웨이브 벡터를 KD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차원이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 끝에 거 A분의 파이 이것이 이제 KD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에 모든 허용되는 웨이브 벡터들이 다 이제 들어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요 KD 이하에 존재하는 웨이브 벡터의 개수는 결국은 이제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n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k 대신에 KD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맥시멈 웨이브 벡터 KD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큐빅 머터리얼 예를 들어 뭐 FCC 카퍼나 BCC 아이언 이런 물질들을 보면은 포스트 브레잉 존의 모양이 각이 졌죠. 카파의 경우는 14면체고 아이언의 경우는 정 12면체고 다 이 각진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방향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드바이 마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부도체에서 저온에서 그 부도체의 비열이 T3승에 비례한다 이런 거죠. 비열이 T3승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드바이 모형이라서 결국 이제 요 저온의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수 켈빈 뭐 이런 거예요. 저온이라서 그냥 뭐 영하 10도 이런 게 아니고 수 켈빈 그러니까 마이너스 263 켈빈 뭐 이런 정도 이하 뭐 그런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가 저온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저온에서는 결국은 익사이트 되는 포논은 작은 에너지의 포논만 익사이트가 되죠. 그래서 요 근처 요 에너지가 작은 그러면서 웨이브 벡터가 작은 요 범위에서의 포논만이 익사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저기 구로 어프록시메이션 해도 되고 그리고 어쿠스틱 포논에서 요 저온에서 여기 그러니까 그 낮은 에너지, 낮은 웨이브 벡터의 그 포논에서 그 포논 에너지가 V 곱하기 K 이런 식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거의 직선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 상태들에서의 오메가와 K의 관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끝까지 여기가 이제 끝이 여기가 KD니까 이게 음, 끝까지 이렇게 쭉 해서 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그렇지만은 이 저온에서의 그 비열을 설명하는데 주로 요 작은 에너지의 포논들만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틀려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프하게 이 구형의 그 웨이브 벡터가 이 구체 내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해도 어, 이제 이쪽은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저온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간단하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걸 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맥시멈 웨이브 벡터는 이제 1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3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3차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FCC는 13면체면서 방향마다 그 존 바운더리의 이제 K 벡터의 값들이 다르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이제 구형으로 한 라프 어프록시메이션이라서 그리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드바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어, 이용하는 그런 이제 모형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웨이브 벡터 큰 그런 상황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 오메가 D를 갖다 컷오프 그 프리퀀시라 그러는데, 실제는 이제 사인 함수로서 여기 그 맥시멈 웨이브 벡터에서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오메가 D인데, 여기서 쭉 이제 직선을 연장해 갖고서 이만큼 되는 걸로 했으니까, 이 오메가 D라고 하는 거는 그리 의미가 있는 값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토탈 에너지 계산할 때는 이제 이걸 이용한다 이거죠.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라프한 계산이지만은 결과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온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전에 n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요식에서 즉 이거죠, 이거에서는 결국 KD가 V분의 오메가 D니까 이렇게 해서 오메가 D가 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비열 구한다는 얘기는, 비열은 du dt니까 u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에너지를 구해 보면은 그 어떤 특정한 포논의 에너지가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제 hbar 곱해서 이렇게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hbar 오메가가 있고, 그 hbar 오메가인 포논 상태를 특정 온도 T에서 차지하는 포논의 개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에너지를 하나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페르미온처럼 음, 이제 제한된 숫자만 그 상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에너지 상태를 차지하는 포논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거였죠, 이거. 여기 H 바 오메가까지 포함시키면은 요것이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특정한 에너지의 이제 덴시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특정한 에너지 인터벌에서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포논 상태가 모여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논 하나의 상태에 에너지가 있고, 그 상태에 몇 개의 포논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에너지 인터벌에 도대체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밀집해 있느냐를 곱해서 제로부터 오메가 D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토탈 에너지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1차원에서는 어쿠스틱 모드 하나밖에 없지만은 3차원이 되면은 론지튜드나 어쿠스틱 모드 하나에다가 트랜스버스 어쿠스틱 모드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세 개예요. 그래서 물론 론지튜디널의 경우가 이렇게 되면 트랜스버스 에너지가 작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다 똑같다고 보고,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이제 요 근처의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이런 어프록시메이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3을 곱했어요, 이렇게. 브랜치가 3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요거 H바 오메가 나누기 KBT를 갖다가 X로 놓고, 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density of state는 앞에서 구한 거, 앞에서 이제 요거 오메가가 BK 요거, 요 상황을 생각해서 이 K 제곱이 K 제곱이 오메가 제곱 나누기 V 제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구한 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저기 K 제곱이 오메가 제곱 나누기 V 제곱이고, 앞에서 V 하나가 또 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메가 제곱 오메가에서
오메가 삼성이 있고 나머지 개수를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H바 오메가 나누기 KBT를 갖다 X로 해갖고 이제 요 적분 변수를 치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H바 오메가 나누기 KBT였는데 오메가가 오메가 D일 때 오메가 D가 될 때 X는 XD가 되죠. 그죠? 오메가가 오메가 D일 때 지금 맥시멈 포노 에너지죠. 오메가가 오메가 D가 될 때 X는 X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D는 XD인데 XD는 H바 오메가 D 즉 최대 포논 에너지 나누기 KBT 즉 온도 에너지 항이 이렇게 이제 해서 XD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한 우리는 요것을 갖다가 T분의 KB분의 H바 오메가 D를 갖다가 세타로 놓고 이 세타를 드바이 템퍼러처라 그래요. 세타를 갖다가 드바이 템퍼러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H바 오메가 D 나누기 KB 하면은 이제 오메가 D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니까 오메가 D가 이거니까는 오메가 D 대신에 이걸 넣는 거죠. 요거 대신에 요걸 넣어요. 그다음에 H바가 있고 KB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N 나누기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 밀도의 그 속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파나 아이언 같이 프리미티브 셀당 하나의 애톰만 있는 경우에 레티스 포인트의 개수는 바로 애톰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밀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드바이 템퍼러처를 그렇게 되고 또한 요 V를 갖다가 요 V를 갖다가 이 식에서부터 요 V를 갖다가 요 세타 함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V만 남기고 다 일로 넘기면은 V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요 V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V 삼승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하면은 V 3승분의 1이니까 요거는 이제 뒤집어지죠. 그죠? 3분의 1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의 3승이 또 뒤집어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H바 나누기 KB 세타의 3승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요거 했던 거 V 3승 빼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H3승 없어지고 그 다음에 KB의 4승인데 KB의 3승이 분모에 있으니까 KB가 남고 3, 6, 18 나누기 2인가 9가 되고 다음에 여기 V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N이 있죠. N. 그렇게 해서 T는 이제 T 4승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T 하나는 바깥으로 빼고 T 3승을 세타 3승하고 묶은 거예요. 그래서 T 나누기 세타의 3승. 다음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4장에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실리콘에서의 옵티컬 포논 에너지를 하나 구해봤더니 대략 0.06 일렉트론 볼트였고 저마님의 경우는 0.03 일렉트론 볼트였어요. 그래서 옵티컬 포논 에너지가 실리콘이 저마늄의 거의 2배 가까이 크죠. 그렇게 되면은 어쿠스틱 포논은 옵티컬 포논보다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 밑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완전 비례는 아니더라도 실리콘의 어쿠스틱 포논의 맥시멈 에너지는 저마늄의 어쿠스틱 포논의 맥시멈 에너지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산을 통해서 드바이 템퍼러처를 구해 본 것인데 음, 이 실리콘의 경우에 어, 드바이 템퍼러처가 이렇게 645가 나오고 저마늄은 374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가 그 적분이 0부터 xd까지였는데 이 저온이 되면은 음, 저온 영역 저온 영역에서는 T가 세타보다 매우 작다 이거죠. 세타는 645 켈빈인데 그 드바이 T3승 로우가 적용이 되는 저온은 수 켈빈 정도라 했으니까 매우 작죠. 매우 작기 때문에 T분의 세타는 이건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D 대신에 무한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앞에서 우리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에서 했던 거와 유사하게 서메이션을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15분의 파이 4승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레티스의 토탈 에너지가 이거였는데 이것이 15분의 파이 4승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히트 커패시티는 토탈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서 미분한 거니까 요 T4승 하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T3승이 되고 4배의 T3승이 되죠. 그래서 3, 4, 12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 3승분의 T3승 이렇게 해서 여기 T3승에 비례하는 그런 히트 커패시티가 저온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히트 커패시티를 이 드바이 템퍼러처와 실제 템퍼러처의 비에 대해서 그리고 부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티스 바이브레이션만이 이 열 에너지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음, 요 부분 저온 부분에서 이제 히트 커패시티가 T3승에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리콘과 저메늄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보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T3승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의 모양과 그래도 상당히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그리고 앞에서 실리콘의 어, 드바이 템퍼러처가 실리콘의 드바이 템퍼러처가 저마늄의 드바이 템퍼러처보다 컸었죠. 그런데 드바이 템퍼러처가 분모에 있으니까 따라서 히트 커패시티는 실리콘이 저마늄에 비해서 작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작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솔리드 알곤, 알곤이 불활성 기체인데 온도를 액체 질소 온도 이하로 낮춰주면 그러면 FCC 솔리드가 되죠. 그것에 대해서 히트 커패시티를 관측한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T3승이 1.33이니까 뭐 이건 뭐 한 1.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대충 한 8이니까 T의 3승이 8이니까는 여기가 2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도, 여기가 2도 이 정도의 낮은 온도 범위에서 히트 커패시티를 실험적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히트 커패시티가 T3승에 대해서
선형이니까는 따라서 이제 힛 커패시티가 T3승에 비례한다 하는 거고, 참고로 이 아르곤의 드바이 템퍼러처가 92켈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FCC 구조를 가졌으니까는 어쿠스틱 포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쿠스틱 포논의 맥시멈 에너지가 이제 92켈빈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실리콘의 경우에 600켈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어쿠스틱 포논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정이 아주 옛날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오래전에 벌써 그 온도를 음, 이제 절대 온도가 1도 뭐 이렇게 되는 데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드바이의 그 T3승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 이렇게 오메가가 VK, 오메가가 VK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오메가 D가 VKD 이렇게 해서 이 어쿠스틱 포논 에너지를 과장되게 크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K 값이 여기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K 값이 바로 이제 어쿠스틱 포논 에너지다 해서 이제 과대하게 이렇게 이스티메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드바이 모형의 그 온도 범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그 온도에서는 로우 웨이브 벡터이면서 로우 에너지의 포논들만 익사이트 되니까 실제로 그때 익사이트 되는 포논의 웨이브 벡터 범위는 이렇게 낮은 거죠. 이렇게 낮은 거여서 결국은 요 낮은 온도에서의 그 온도 나누기 드바이 템퍼러처는 바로 이 우리가 과대 이스티메이트한 그 맥시멈 웨이브 벡터 대 요 저온에서의 이 포논이 가지는 그 웨이브 벡터의 비와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같지만은 이제 여기 T3승과 T4승이 돼서 힛 커패시티가 이제 T3승에 비례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설명을 한 거였어요. 이 힛 커패시티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적인 모형이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 마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여러 에너지에 대해서 그 포논 모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포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웨이브 벡터가 다르면은 포논 에너지가 다른 이제 그런 걸 이제까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 마들은 뭐 그 당시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같은 포논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H바 오메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포논 에너지가 H바 오메가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포논이 n개의 그 웨이브 벡터를 가지는 모든 포논 상태의 에너지가 다 H바 오메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개의 그 포논 상태들이 다 오메가라는 그 프리퀀시를 가진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익스포넨셜 h바 오메가 나누기 타우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분에 들어가면 이제 오메가 여기가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 h바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오메가 프라임이 오메가일 때만 이제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 대신에 오메가를 써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 대신에 오메가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h 바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 되죠. 오메가를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히 커패시티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는 3차원이니까, 실제로 3차원이니까는 아까 우리 앞에서 그 이 히트 에너지를 다 더할 때 그 어쿠스틱 브랜치가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원 고체라면은 이 브랜치가 3개니까 이 3배를 곱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는 이제 3이 곱해지면 된다 이거죠. 음,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고온에서 한번 구해봤어요. 고온에서. 그러면 고온이라는 얘기는 H바 오메가 오브 KB T에서 T가 고온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요 값이 매우 작아요. 고온에서는 요것이 매우 작은 거예요. 이게 매우 작은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H바 오메가 오버 타우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H바 오메가 오버 타우로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되는 거예요. 분모에서. 그러면은 1 없어지고 이제 요게 남잖아요. 요게. 요게 남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이것마저도 버리고 1로 하는 거예요. 1로. 1로 해버리는 거예요. 1로 해버리면은 이제 분모에 요게 남았고 1을 뺐으니까 그래서 H바 오메가 나누기 타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H바 오메가 나누기 타우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이제 분자에 얘는 이제 분자에 있는 거죠. 분자에 H바 오메가 나누기 타우의 제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상태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다 없어져 버리죠. 얘는 이제 1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3NKB만 남아요. 그래서 3NKB에서 아까 앞에서 계산할 때 이 힐 캐퍼시티가 템퍼러처가 높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이 세츄레이션 되는 값이 바로 이제 3NKB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온에서는 아인슈타인 마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고온에서는 에너지가 큰 포논 상태에 포논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높은 포논들을 다 이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요쪽 세츄레이션 되어가는 요 부분의 비헤이비어가 바로 요 3NKB를 점근선으로 해서 가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고온에서는 그래도 잘 맞아요. 그리고 이 옵티컬 포논이 있는 경우, 옵티컬 포논이 있는 경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쿠스틱 포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 높은 에너지에 이제 옵티컬 포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옵티컬 포논은 어차피 이 디스폴션이 이 변화가 어쿠스틱 포논에 대해서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약간 변화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간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많이 변하는데 옵티컬 포논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상수라고 볼 수 있고 고온이기 때문에 이제 옵티컬 포논도 익사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맞는다고. 저온의 경우에는 고온의 경우와 반대가 되죠. 그래서 H바 오메가 여기 KB T인데 T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값이 되죠. 굉장히 큰 값이 되니까는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값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굉장히 크니까는 1 같은 거는 무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스포넨셜 H바 오버 타우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물론
요게 이제 kbt인데 kbt의 제곱분의 1보다는 이게 더 이제 도미넌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온에서는 히트 커패시티가 아인슈타인 마들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도체들에 대한 실험 결과 이 저온에서의 히트 커패시티는 T3승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이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는 드바이마들이 맞는 것이고, 아인슈타인 마들은 저온에서는 안 맞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density of state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요건 그 L분의 2파이의 3승이라는 K 스페이스 볼륨 내에 하나의 K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그 한 부분의 K 스페이스의 볼륨이 있고, 한 덩어리가 있고, 그 값을 갖다가 이걸로 나눠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의 역수인 이걸 곱해주면은 바로 이 볼륨 내에 있는 K 포인트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그 볼륨이 이제 요 프리퀀시가 오메가인 그런 서피스, 예를 들어 요 서피스를 갖다가 오메가가 콘스탄트인 서피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오메가가 디오메가만큼 증가한 그 프리퀀시 값이 콘스탄트인 서피스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보다 약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서피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서피스는 이제 오메가 플러스 디오메가가 이제 상수가 되는 또 이제 값이 증가한 뭐 이런 서피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서피스 사이에 요런 쉘이 생길 거라는 거죠. 쉘이 생기고, 그 쉘의 볼륨이 있죠. 그 볼륨을 L분의 2파이의 3승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걸 곱해주면은 그럼 이 볼륨 내에 있는 K 포인트의 개수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density of state 곱하기 d 오메가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볼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볼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요 서피스의 표면적, 다시 말해서 여기 요 서피스, 요 서피스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테그랄 ds 서피스니까, 그러면서 요 오메가이죠.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콘스탄틴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서피스 안쪽에 있는 서피스의 면적이 나올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은, 그죠? 그 다음에 요 서피스를 나타내는 오메가 이퀄 C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메가라는 것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요 오메가 이퀄 콘스탄틴 서피스에서 오메가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방향은 이 서피스 상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이 서피스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하는 방향, 그게 바로 델타 오메가의 방향이 되는 거죠. 델타 오메가 아니라 델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 갖다 이제 미분한 거, 그 방향을 정해주고, 요것의 크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서피스로부터 K 스페이스에서
단위 길이만큼 증가했을 때, 예를 들어 단위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위 길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 오메가 값이 얼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그 크기가 바로 뭐냐면 그레디언트 오메가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오메가 하면은 요 공면상의 한 점에서부터 이 수직한 벡터가 되고 그 수직한 벡터 방향으로 이 오메가라는 함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 오메가의 절대값이 바로 그 증가하는 그 오메가 값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점이다 그러면 요점에서는 수직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마다 달라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공면의 위치마다 이 그 수직한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이 K 스페이스에서 단위 길이만큼 이제 이동했을 때 그 포인트에서의 값이 여기서의 오메가 값에 대해서 얼만큼 증가했냐 하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오메가의 절대값이라는 거죠. 그레디언트 오메가는 바로 이 증가하는 방향, 즉 서피스의 수직한 방향과 증가하는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피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수직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접선 방향으로 벡터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오메가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접선 방향이니까 여러분 이 서피스를 쭉 타고 가는 거니까 접선 방향으로는 오메가의 변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볼륨, 요 쉘의 볼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요 오메가가 콘스탄트인 서피스의 에리아 곱하기 요 서피스의 어, 수직한 그 방향인데, 근데 이 그레디언트 오메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그 k 방향으로 단위 길이만큼 음, 이동했을 때 그때의 오메가가 얼만큼 변하냐 하는 건데, 요 쉘에서는 단위 길이만큼 이동한 게 아니라 dk 요 올서고날 여기 요 올서고날 요건 이제 요 이 공면에 대해서 요 점에서 수직한 방향의 벡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dk가 매우 작을 때는 요 dk가 아주 매우 작은 값일 경우에는 요 서피스 에리아 곱하기 요 dk 길이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요 쉘의 최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쉘의 최적을 k 포인트 하나가 차지하는 볼륨으로 나눠주면은 전체 k 포인트의 개수가 되고 그 k 포인트의 개수는 바로 density of state 곱하기 요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 사이 에너지 차이 d 오메가에서 나타나는 요 볼륨이 포함하고 있는 k 포인트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서피스의 수직한 방향이고 그 크기는 단위 길이만큼 진행했을 때 얼마만큼 이 오메가가 증가하냐는 건데, 실제로는 요만큼만 이제 이동한 거잖아요. 단위 길이만큼 이만큼 단위 길이만큼 이동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작은 만큼 이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요 작은 이동한 것만큼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이제 오메가 값의 증분 d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요 이제 dk의 요 수직 방향의 그 요 증분 아주 얇은 작은 그 증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dk라고 하는 거 dk는 뭐냐면 d오메가 나누기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dk는 d오메가 나누기 요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레디언트의 오메가함은 1차원에서는 d 오메가 dk에서 뭐였죠? 1차원의 그룹 빌러시티였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 하면은 이거는
3차원 공간에서의 이 웨이브의 포논 웨이브의 그룹 빌러시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바로 그룹 빌러시티 VG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요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 사이에 존재하는 K 포인트의 개수는 요거에다가 D3승 K가 요거였는데 DK가 요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게 된다는 거죠. VG분의 DS 곱하기 D 오메가 한 거. 그거를 갖다가 L분의 2파의 3도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 사이에 있는 K 포인트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ensity of state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D 오메가가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D 오메가가 나왔죠, 그죠? 요걸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 D 오메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D 오메가 이렇게 상쇄를 하면은 density of state는 이제 2파이분의 L의 3승 곱하기 인테그랄 VG분의 그 오메가가 콘스탄트인 서피스 에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VG가 그룹 빌러스인데 우리가 존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포논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인 함수였잖아요. 그 가장 간단한 1차원 케이스에 단원자 솔리드의 경우에 1차원 때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사인 2분의 KA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A분의 파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요것에 여기 오메가니까 D 오메가 DK 하면은 이거는 2분의 A의 코사인 2분의 KA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A 대신에 요 K 대신에 A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니까는 이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죠?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룹 필러시티가 여기 이 존 바운더리에선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상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룹 필러시티가 0이거나 0에 가까운 그런 K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0분의 이제 어떤 값이니까 이 값이 엄청 커지죠. 그렇게 해서 density of state 커브가 오메가에 대한 density of state 커브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뭐냐면 VG가 0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에너지 커브 이 K에 따르는 프리퀀시 커브 또는 에너지 커브의 이 미분값이 0이 되는 그런 것은 결국 이제 미분을 취하면은 그것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빌라시티는 0이 되고 우리가 이것이 이 이제 론지튜드널 웨이브를 이제 만들어서 쭉 웨이브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요 존 바운더리에서는 그 웨이브의 그룹 빌러시티가 0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스탠딩 웨이브가 됐죠. 더 이상 진행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미분했을 때 이거 그 프리퀀시 대 웨이브 벡터 커브를 미분했을 때 그 값이 매우 작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density of state가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픽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런 그 density of state 상의 픽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반호프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G가 0에 가까우면 VG가 0이 되면 이제 0분의 뭐가 되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다루기 힘들고 0에 가까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density of state가 큰 다시 말해서 작은 에너지 인터벌이지만은 상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작은 인터벌을 끊었지만 여기가 플랫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 인터벌에 많은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 이 K 포인트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오메가 값이 있겠죠. 그죠? 그 오메가 값에서는 density of state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제 좀 플랫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작은 그 에너지 인터벌이라 하더라도 많은 K 상태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서 density of state가 상당히 큰 값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쿠스틱 포노를 생각하면은 오메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density of state가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했죠. 앞에서 오메가가 VK였죠, 그죠? VK인데 이제 V가 이제 원래 그룹 빌러스트였잖아요, 그게. 그죠? 앞에서는 V를 썼지만은 그 V라고 하는 것이 이 웨이브의 그룹 빌러스티였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는 V3승이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VG3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